경제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인사이드 김경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권일치 원장님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권일치 원장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PDRN 주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통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많은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정작 이 PDRN 주사가 왜 효과가 있는지 또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주사는 인체와 가장 비슷한 DNA 성분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줘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밖에 이 PDRN 주사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PDRN이라는 것은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로서 체내 투여 시 아데노신2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항염증 및 조직 재생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든 DNA 조각입니다. 네. 조직 재생 활성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정보였네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또요? 욕창이나 화상, 족부 개양, 그다음에 피부 이식 등에 사용되는 원래 약이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KFDA 승인을 받아서 플라센텍스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고요. 네. 예, 상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약물로서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도 투여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드시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 투여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실히 네. 검증이 된 약물이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PDRN 주사는 어떤 양리작용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염증 감소 효과입니다. 네. 손상된 부위에 염증 유발 물질들을 감소시키고, 네. 그다음에 항염증 물질들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진행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경우 그런 약을 많이 좀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초 혈관에서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조직 손상이 발생되면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혈관이 새롭게 생성되게 되는데요. 네. PDRN은 혈관을 생성하는 인자를 분비를 증가시켜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을 생성하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섬유 조직, 연골 조직, 뼈 조직 등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DRN은 이런 조직들을 생성하는 세포를 증가시켜서 손상된 부위에 세포 재생이 촉진되도록 해줍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과증식 없이 정상적인 세포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 PDRN 주사 어떤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치료법으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계신 환자분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PDRN 주사 요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한 척추 관절 전문병원. 이곳에서 최근 PDRN 주사 치료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을 만났습니다. 1년 전부터 왼쪽 발목에 염증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랑 다른 치료를 받아봤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한 달 전 정도부터 이 병원에서 발목에 PDRN 주사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왼쪽 아킬레스건 염증을 앓았던 예은 씨. 그녀는 아직도 처음 아킬레스건이 아팠을 때의 통증을 잊지 못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아예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날 하루는 거의 아무 데도 못 나가고 병원 갔을 때도 엄마 부축 받으면서 간신히 다녀올 정도로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보통 사람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라는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 뒤꿈치와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오래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 오셨고요. 계속 재발되는 양상을 보이셔서 타 병원에서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셨지만 증상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찰 소견상 국소 부위 압통이 있어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검사상 아킬레스 건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상태이다 보니 예은 씨에게 전문 의료진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MRI 검사상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부위에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여하였고 PDRN을 이용하여 1주 간격으로 4회 외래에서 간편하게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아킬레스건 질병으로 인해 다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어 그 걱정을 떨쳤습니다. 치료 전에는 뭐 하이힐을 신는 날이나 아니면 오래 걸은 날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아팠었다가 갑자기 밤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후로는 되게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도 되게 심했었는데 이 병원에서 주사 치료 받고 난 후에는 이제 통증도 거의 사라져서 쩔뚝거림 없이 이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PDRN은 스테로이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급성기 때나 통증이 매우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성화되거나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DRN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셨기 때문에 PDRN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PDRN 치료법,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사용이 되나요? 피부 이식의 경우에는 피부 공여부에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국소 부위 통증을 감소시키고 화상, 욕창, 족부궤양의 상처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네. 그다음에 팔꿈치에 보통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하는 내측, 외측 상과염, 그리고 족저근막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탄력, 미백 치료, 그다음에 탈모 치료 등 미용 치료에도 이용되고 지방 이식이나 필러 부작용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어떤 부위 치료에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예,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근육, 힘줄, 인대 부위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대는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과 달리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운동을 억제해주는 그런 결체 조직 섬유인데요. 다량의 교질과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탄력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네, 뼈와 뼈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구조물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제 외상이나 이제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여자의 경우 25%, 35% 정도 체중에, 그리고 남자는 40에서 50% 정도 달합니다. 네. 네, 근육의 중간 부위는 이제 근육 방추형으로 근육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면서 힘줄이 되어서 뼈에 부착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을 하면 힘줄을 통해서 뼈로 힘이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관절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그 힘줄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힘줄에 손상이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인 손상,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육이나 인대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근육, 인대, 그리고 뭐 힘줄 이런 데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근육이나 힘줄에 생긴 이제 부상을 긴장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렸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과도한 힘이 근육에 가해졌을 때처럼 근육이 뒤틀리거나 당김에 의해서 이런 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인대가 이제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경우를 염좌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바닥으로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었다든지, 그다음에 발목이나 무릎이
뭐 접질려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염좌가 생기게 되면 이제 국소 부위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고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막이 있는데 이제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나 이물질, 관절염 뭐 그 밖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건초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힘줄, 근육, 근막 등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부착부위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약간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 운동 과도하게 했을 때 팔꿈치 네. 아픈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 방법으로? 네,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입니다. 증상은 손을 사용할 때 팔꿈치 외측과 내측에 통증을 호소하시고 네.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이제 국소 부위에 압통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네. 이제 바깥쪽 팔꿈치 통증을 이제 테니스 엘보우, 네. 그다음에 내측 상가염을 이제 골프 엘보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을 굽혀주거나 펴주는 근육들이 이제 팔꿈치의 외측, 내측에서 각각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게 되면 이 근육들이 팔꿈치에 붙는 그 부위에서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위는 혈류가 적어서 치유가 좀 더디고요. 그리고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조직 재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팔꿈치 바깥쪽 통증을 호소하는 56세 여자 환자의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요골 손목 펴진근의 힘줄인데요. 중간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힘줄의 손상 부위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1, 2주 간격으로 7회의 치료를 통해 힘줄의 재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검게 보이던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꿈치 내측 통증을 호소하는 45세 여자의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물리치료와 소염제로 치료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었던 분으로 초음파 소견상 척골, 손목, 굽힌근의 힘줄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요. 이제 PDRN으로 4회 정도 치료한 후에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힘줄의 재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검게 보이던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연령대를 불문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50견이나 아니면 회전근개에 이제 이상이 생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50견은 이제 50세를 전후해서 생기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게 이제 그 어깨 관절 운동이 잘 안 되고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회전근개라고 하고 뭐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야간에 통증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30세 남자 환자의 회전근개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극상근의 힘줄인데요. 중간중간 검게 보이는 것이 힘줄의 손상 부위입니다. 2개월간 치료로 힘줄의 재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검게 보이던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활동 시 어깨 통증을 감소시켜줘서 상지 기능 장애를 개선시키고 어깨 관절의 근력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 팔꿈치, 어깨뿐만 아니라 나이 이제 드신 분들은 무릎 통증 달고 지내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그 부위도 이 방법으로 치료가 좀 되나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비가 오기만 하면 아프다, 계단 네.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의 통증의 원인으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내측이나 외측 축부인대 손상, 그다음에 반월판 연골 파열,
그리고 뭐 십자인대 손상, 그다음에 점액낭염, 낭종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뭐 걷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뭐 차에서 타고 내리기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요. 그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뭐 스포츠 손상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측부 인대 손상이나 그리고 뭐 십자인대 손상이나 반월판 연골 파열 같은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74세 여자 환자의 무릎 초음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으로 무릎에 염증이 심해져서 물이 차 있는 소견입니다. 4번의 치료로 염증이 많이 가라앉고 물도 많이 없어진 소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PDRN 주사 치료법은 일반적인 주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주사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혼합한 약물로서 네. 그 손상 부위의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주사와 PDRN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PDRN의 이제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잘 사용하게 되면 적절히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되게 큰 약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 PDRN은 스테로이드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주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면서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PDRN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한 후에 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딱히 크게 주의하실 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없고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에 치료하시는 동안에 약물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감이 없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질환에 따라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이라든지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사용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그 손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힘줄이 충분히 재생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관절이 굳어져 버려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하시는 동안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충분한 관절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밖에는 뭐 특별히 중요하실 게 없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동안에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권일치 원장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PDRN 주사 치료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런 치료는 아무래도 우리 몸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권일치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은 취객이나 아니면 낯선 남자가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감 느낄 때 있죠. 이럴 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CCTV가 구축되어 있는 24시간 편의점 638곳을 활용해서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면 112 한라인 신고 시스템인 무선 비상벨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서울 앱 그리고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성 안심 지킴이 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늦은 밤 귀가를 하셔야 하는 여성분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의 비즈니스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